서바이버 시리즈가 한창이던 1991년 11월, WWF는 자사의 계약 선수들, 특히 탑클래스 선수들에 대한 첫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 조지자 호리언 박사를 피고로 하는 스테로이드 재판으로 촉발된 WWF에 대한 언론의 파상 공세에 빈스는 도핑 테스트로 정면 돌파하려 했다. 빈스는 6월 27일 열린 스테로이드 재판으로부터 약 3주 뒤인 7월 16일 뉴욕에서 독립의료기관에 의한 도핑 테스트 도입을 발표한다. 7월 도핑 테스트 도입 발표부터 11월 실제 테스트까지 약 4개월의 시간차가 발생한 것은 빈스가 면밀히 계산한 꼼수였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하여 4개월 정도 시간을 두면 실제 도핑 테스트에서 선수들이 적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빈스는 체내 약물 반응을 없애기 위한 90일간의 휴지기를 갖기 위해 7월에 계약 선수 전원에게 스테로이드 사용을 당장 중지할 것을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11월 외부의 독립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도핑 테스트를 한 뒤 나온 결과를 보고 빈스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지와 함께 리사이클 기간 4개월을 줬음에도 테스트를 받은 41명 중 20명의 소변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온 20명의 선수들은 규정에 따라 6주간의 출전 정지 처분과 함께 의무적인 재활 입원을 해야 했다. 그러나 빈스는 탑그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뺄 수는 없었기에 이를 무시하고 3개월 뒤 다시 정식 테스트를 하기로 변경했다. WWF가 계약 선수들에 대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에도 언론의 WWF 스테로이드 의혹에 대한 거센 공세는 계속되었다. 자오리언 박사의 스테로이드 재판에서 로디 파이퍼를 시작으로 현역 선수들이 증언대에 서서 과거 자신들의 스테로이드 사용을 인정했고, 변호인 측은 헐크 호건의 자택과 WWF 본사로 발송된 페덱스 영수증과 팩스 복사본을 스테로이드 사용 증거로서 제출했지만 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물들에 대한 변론도 실시하지 않았고, 덕분에 호건과 빈스는 증인으로서의 법정 출두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후 호건은 인기 토크쇼 아세니오 쇼에 출연하여 치료 목적으로 딱 3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결국 언론은 자오리언 박사의 스테로이드 재판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부분에 집중적으로 메스를 갖다 대려 했다. CBS의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 인사이드 에디션 같은 방송들이 앞다투어 WWF와 호건의 스테로이드 의혹을 담은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시청자들에게 스테로이드 후유증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몸이 바로 증거 자체라며 WWF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데이비드 슐츠와 빌리 잭 헤인즈는 심지어 WWF에는 코카인, 마리화나 뭐든 다 있다며 스테로이드 이외의 약물도 언급했으며, 헐크 호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선수는 약에 쩔어 있다며 호건을 연상시키는 미묘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 헤인즈는 대놓고 자신이 호건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고 호건도 자신에게 주사를 놔주었다며 스테로이드 투여 사실을 디테일하게 설명했다. 참고로 데이비드 슐츠는 1985년 2월 프로레슬링을 폭로하는 방송에서 리포터를 구타하는 바람에 해고된 후 WWF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벌였다. 그는 WWF 폭로본까지 준비 중이었으며
이들의 증언은 사실 유무 판단 없이 시청률을 원하는 온갖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 출연한 브루노 산마티노는 WWF 대기실에 가면 주사기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빈스는 브루노 산마티노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며칠 뒤 직접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후건을 시작으로 WWF 계약 선수 전원이 도핑 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후건도 자신의 도핑 테스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 있던 호건은 언론의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침묵했고 빈스는 그런 호건을 부상을 핑계로 전국 투어 일정에서 제외시켰다. 이 와중에 빈스는 약물에서 자유로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의미로 드러그 프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하는 이미지 전략을 구상했다. 연일 계속되는 스테로이드 파동 속에 있던 WWF의 드러그 프리 이미지 전략은 일반 시청자의 눈에도 무리한 설정으로 보였다. 또한 빈스는 1990년 미국 보디빌딩계의 종가 IFBB로부터 선수들을 빼와 보디빌딩의 WWF화를 꿈꾸며 WBF라는 프로보디빌딩 단체를 설립했는데 이 WBF에 소속된 보디빌더들 역시 전원 약물과는 상관이 없다며 드러그 프리 컨셉을 강조했지만 이건 역시 누가 봐도 무리한 설정이었다. 한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5,000명을 동원하며 흥행카드로서 가치를 증명하는 듯 보였던 헐크 호건과 릭 플레어의 싱글 매치 시리즈는 서바이버 시리즈 직후 12월엔 11,000명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란타에서 5,000명대까지 추락하며 급격히 관객 동원력을 상실해버렸다. 1년 8개월간 이어져온 스테로이드 스캔들은 호건의 인기 그리고 WWF의 흥행 수익에 지속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이는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1992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하우스쇼에 경찰과 FBI 조사관이 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현장에 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짐 수색을 마친 뒤 이렇게 말했다. 당장 텍사스 토네이도 캐리보네릭을 데리고 오시오.